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즐겁고 신나는 차갑지만 금요일 오후 중국마을을 찾아온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한국 주식시장은 뭐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서 5천 갔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고 있어요. 5천이라는 네. 숫자가. 근데 뭐 중국도 3조 위안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상해종합은 4천에서. 그러니까 뭐 둘 다 두 나라 모두 사상 최고치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은 위안화가 강세로 네. 가는 분위기고 한국 원화는 그냥 제자리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일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상해종합지수 0.33% 상승, 심천 0.79% 상승, 창업한 지수 0.63% 상승, 과창50지수 1.85%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지수 0.37% 상승, 네. 항생테크 0.46% 상승. 그래서 상해 과창에는 반도체주가 많다 보니까 등락이 좀 심한데 다른 본토랑 홍콩 지수 자체는 대체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A50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대형주가 좀 빠졌나? A50은 주로 그 상해 거래소 안에 그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전통산업, 주류, 식품 이런 그런 옛날부터 전통산업에 속하는 큼직한 시총 네. 위주로. 그래서 그 A50은 시총 기준으로는 큰데 지금 중국의 경제 산업의 다이나믹한 그런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 테크주 중심으로는 올랐는데 전통주 중심으로 좀 네. 떨어진 날이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겠네. 네, 항상 지수가 좀 움직일 때 상해종합지수가 제일 덜 움직이잖아요. 그럼 네네. A50은 상해종합보다 더 덜 움직인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전통주들이 무너졌네. 네, 근데 어떤 ETF나 펀드는 그 A50이랑 연결해서 만든 상품도 있고요. 근데 그렇겠죠. A50은 지금 시대의 발전에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업종 종목이랑. 근데 중국 증시에서 제일 싼 거는 A50에 있어. 보면. 맞아. PER 기준으로는 그런 전통산업의 PER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낮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중국 이제 우리 찐 선생님하고 이렇게 중국을 쭉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저렴한 거는 지금 A50에 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 날라다니는 뭐 로봇, 우주 과창.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막 날아가는데 다 뭐 그렇죠. 과창판이랑 뭐 선전시장이나 뭐 창업판 극소수만 홍콩 거래소만 있고. 근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되게 비싸.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그 지난주에도 증감위 주석이 작년부터 스타트업 특히 첨단 산업이랑 관련된 스타트업 상장을 더 원활하게 해서 그래서 과창판이랑 창업판 위주로 좀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상장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상장을 많이 하면 좋진 않아요. 저는 올해 26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X, 오픈 AI 스페이스. 이 두 회사가 모두 상장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근데 것이냐. 스페이스X 기사만 보면 뭐 로이터 통신사 보면 뭐 7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게 순조롭게 될지.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땡겨야 된다고 돈을 생각했으니까 아마 밀어붙일 것 같고 선정은 IB 은행들 선정은 했으니까. 네. 야, 그러면은 그거 되지. 또 오픈 AI도 좀 돈 땡겨야지 좀 먹고 살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주 산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전 세계 200개국 나라마다 다 국가 주권 영토가 있는데 우주 산업은 특별하게 선점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차지하면 그거는 그 나라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특별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돈을 땡겨야 되니까 근데 하는데 진짜 이게 소어가 아니고 대어잖아, 대어. 피레미가 아니고 대형 잉어 같은 놈들이라서 네. 이게 주식시장 아무리 커도 그렇지 이렇게 큰 놈들이 돈을 빨려서 가지고 가면 그 문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막 분업이 돼서 되게 선전시장이라든가 뭐 과창판 뭐 이런 데가 좋은데 네.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건 우리가 코스닥에서 경험했잖아. 코스닥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 걱정은 증감위 주석에게 던져지죠. 왜냐면 증감위 주석 인생 커리어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항상 모든 이슈가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이 있어. 같이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궁금한 게 옛날에 테슬라 주식에 많이 들어간 투자자들은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자금을 거기로 옮길 거냐? 그것도 문제죠. 네,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워낙 테슬라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테슬라 건 줄 알잖아요. 사실은 그 오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은 지적인데 따지고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했는데 테슬라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걸 알면 과연 테슬라는 사실은 어떻게 될 완전 것이냐. 다른 사업이라서 그렇죠. 네. 뭐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장이 어제 올해 통화 정책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말 연초에 뭐 이구 환신 자금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이자 할인 그리고 재대출 금리 인하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거고 어떤 거는 발표까지만 갖고 어떤 거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집행 동향이 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알리바바 자회사 중에 반도체 칩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공시까지는 아닌데 현지 보도에 이제 IPO를 준비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근데 쪼개서 상장하네. 근데 뭐 신사업 하려면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상업 우주 테마 지수 오늘 4% 급등했습니다. 테마 지수가 4%면은 네.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오른 거죠. 네, 상한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또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면에 사진 나온 게 인민은행 장입니다. 판공성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통화 정책 전체적인 거시경제관에서 세 가지를 강조. 물론 그 풀 원문은 길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은 작년에 이어서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는 뭐 경기 상황, 매월 실물경제 지표를 봐야겠지만 아직은 일정한 그 공간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네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운행을 계속해서 수호하고 네. 특히 유엔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네. 작년 한 해 유엔 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유엔화가 그렇죠. 절상되는데 한 해 한 4%대 절상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년 기간으로 좀 많이 절상되는데 올해는 좀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유지하도록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번 통화 정책, 2번 환율은 요 텍스트, 문구, 키워드는 사실상 예전에 과거 몇 년에 사용했던 그 키워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대충 한 1년에 한 5% 정도 강세가 갈 수도 있다. 네, 작년에는 4%대. 그러면 그러니까. 4%대 절상했는데 인민은행이 뭐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4%대까지는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추측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야 통화를 네. 받고 있으니까 4%를 먹네. 그럼 네. 주식으로 하는 5%만 더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옛날에 작년 말고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몇 년 동안은 또 너무 좀 비정상적인 시기냐 코로나 전에 한 5, 6년 동안을 보면 대체로 유엔 달러 환율이 한 2%대 3% 정도 단기 내에 움직였을 때 인민은행이 약간의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4%대까지 확대됐다. 네. 이게 좀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민은행장이 강조한 세 번째는 뭐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자본시장, 뭐 채권, 외환, 통화, 뭐 어음시장, 금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글로벌리하게 뭐 여러 가지 뭐 금, 동, 은 이런 자본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특히 네. 그 원자재 위주로 근데 올해는 채권 시장, 외환 시장, 통화 시장, 어음 시장, 금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해. 좀 네. 너무 과열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 2015년과 그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우상향인 건 좋은데 또 너무 단기 과열은 또 개인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한번 타가지고 네. 열광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성향이 그때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금융감독관리 당국에서 약간은 수위 조절을 해줘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지금 한 2번 눌렀어. 네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연초부터 중국 시황에서도 다 정리해드렸는데 1월 20일에 중국 재정부에서 대출 이자 할인 정책 네. 중소기업이나 개인 대출을 예를 들어서 연간 3% 이자율을 갚아야 되는데 3%를 한 2% 정도로 네. 낮춰 그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재정부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장 마감 후에 중국의 6대 국유 은행, 중국은 은행 산업의 80% 이상은 국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 6대 국유 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요 네. 6대 국유은행에서 며칠 전에 재정부에서 발표한 요 대출 이자 할인 정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지금부터 이제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출하면 이제 3%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가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3%거든요. 그러면 3%에서 한 2%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공식 콜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네. 저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 개인에게는 금리를 낮춰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요 기간은 일단 올해 한 해 해보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예요. 그래서 아마 연초쯤에 네. 중소기업 개인들이 요거를 은행에 가서 뭐 신청하거나 그런 절차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2%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낮은 금리는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주 과감한 옛날에 비해서는 물론 옛날에도 뭐 여러 가지 육성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올해가 15차 5개년 첫 해다 보니까 약간 땡기는 그런 거구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이게 약간 KPI로 움직이고 나라 전체가 약간 느낌 회사 같아. 5년, 1년 KPI가 있고 5년 KPI가 있고 그러면 네. 어느 나라든 시간이 흐를수록 GDP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어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초기에 10여 차 5개년 계획 첫 해, 두 번째 해 일단 제대로 딱 잡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는 또 내수 안정화를 위해서 이구 환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12월 30일에 국가 발개위에서 발표한 거는 올해를 4개 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이구 환신용 재정 그 예산 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이 재정 예산을 투입했는데 네. 1분기용으로 625억 위안 원화로 한 13조 원을 작년 12월 3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구 환신은 1분기에 투입했으니까 당분간 뭐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장비 경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든 제조업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쓰는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 경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장비 경신에 대한 요 재정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100% 모든 산업이 아니라 주로 공업, 에너지, 전력, 교육, 의료, 식량, 가공, 주택용 엘리베이터, 에너지 절감, 회수, 재활용 요런 분야 위주로 총 4,500개 항목의 장비 그 장비 리스트가 있습니다. 장비 교체를 할 때는 재정 예산에서 마찬가지로 장기 특별 국채 발행으로 이제 이미 936억 위안 한 19조 원에 달하는 중앙 그 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네. 무슨 장비라고요? 그게? 그 다시 한번 여러 산업에 그 들어가는 장비?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새로 교체할 때 그럼 거의 대부분이네. 공장한테 다 해주는 거네. 네, 여기에 써 있는 특정 거는 분야가 아니고. 네, 장비 항목이 4,500개고 여기서 공업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돈을 갖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네, 산업에 개인 대상이든 기업 대상이든 뭐 의료, 교육, 식량 가공, 심지어 주택용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도 요거 재정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는 그거는 금리를 낮춘다는 게 한 건이 있었고 네. 이건 재정을 집행한다는 건 돈을 주겠다는 얘기 하는가요? 네, 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서 각 은행이 요 특별 국채를 네. 은행이 이 중앙 정부에서 재정 예산을 받고 은행을 통해서 또 여러 산업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대출로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근데 그냥 요거- 주는 건 아니고. 아 네.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네. 왜냐면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로나 때 많은 나라에서 뭐 돈을 주는 근데 중국 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나온 거는 일단은 한 19조 원에 달하는 요 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집행했다. 근데 네. 자세하게 이 자금이 뭐 1분기 얼마 들어 2분 그거는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연초다 보니까 또 큼직하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업데이트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알리바바랑 관련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알리바바 미국 종목이 어젯밤에 5.05% 상승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리바바 미국 종목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리바바 미국 종목이 어제 5.05% 상승 마감했고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는 한 4% 가까이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2%대 상승 중입니다. 네. 예, 알리바바 관련해서는 알리바바 자회사가 많은데 그 중에 빙더그라는 반도체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사 칩을 만드는. 근데 페미니스트 업체가 하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중문명은 빙더그고요. 영문명은 T-head. T는 영어 대문자 T이고요. head는 머리 그 head. T-head semiconductor. 그래서 요
T-헤드가 2018년 9월에 설립된 자회사인데 이제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뭐 나오겠죠. 네네. 예, 근데 요 자회사 IPO를 위해서는 이 자회사에 대해 사업 구조 조정을 하는 동시에 지분 구조를 좀 변경해서 우리 사조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개조 작업을 할 것 같다라고 네네.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시황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유사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바이두 산하의 반도체 칩 자회사가 IPO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1월 2일 바이두 공시로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 12월에 이미 몇 주 전 공시 나오기 몇 주 전에 이미 수트성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도 조만간 뭔가 공시가 나와야지 확정.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국내 AI 칩 시장의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요거는 첨단뿐만 아니라 전체 AI 칩 시장 말입니다. 네. 화웨이 40%, 엔비디아 40%, 그 외에 스타트업 중에 뭐 해광정보 4%, 알리바바 아까 자회사, 빙터그, T-헤드 4%, 바이두 산하의 자회사 칩 회사 쿨룬 칩 3% 그리고 작년 12월에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상장했잖아요. 네네. 메타엑스 3% 정도, 모어스레즈 2에서 3%, 삐런 테크놀로지도 2에서 3%씩. 지금은 시장 점유율 이럽니다. 그리고 바이두랑 알리바바가 각사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은 한 3, 4%밖에 안 되지만 이제 바이두에 이어서 알리바바의 그 반도체 자회사 상장함에 따라서 뭐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그리고 이제 지금 화웨이의 그 어센드 칩 950은 1분기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언제 발표할지 아직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직 뭐 2달 남았으니까. 네, 일본 아마 3월 그러겠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BAT 종목동에 알리바바만 2%대 상승했고 바이두랑 텐센트는 약보합으로 마감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테마 지수 중에 상업 우주가 또 4%대 급등했습니다. 요 4%대도 장 초반에는 5, 6%까지 갔다가 지금 마감 때 4%입니다. 요게 중국 증시 중 상업 우주 테마 지수입니다. 네. 여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중에 그림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항천전자 9% 상승, 항천발전 6% 상승, 항천과기 3%, 네. 항천기전 5%, 중국위성 7%, 중국유통 6% 거의 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랜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랜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빠르면 한 4월에서 6월쯤 올해 2분기까지 순조롭게 된다면 상장할 수 있다. 네. 예,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까지 상장한 우주항공 관련 업체는 거의 100%다 중국 국유 기업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요 랜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상장하면 중국에서는 상업 우주 1번 종목 이렇게 불립니다. 민간으로. 네, 창업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말씀드린 거는 육지에서 발사하는 그 위성 발사 센터 위에 산동성에서 이제 빠르면 2월 초부터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분홍색점이죠. 네, 요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글씨로 된 네 곳은 육지에서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기존의 그 발사 센터입니다. 핑크색 동그라미로 칠한 게 산동성인데요. 이 산동성 안에 옌타이시가 있잖아요. 네. 해변에 아, 옌타이시 네, 거기 연태 고량주. 거기 한국 기업도 많고 뭐 공장도 많고 그렇지 그래요. 가까우니까. 네. 꼬량주 만드는데 맞아요. 거기 근데 왜 우리나라 왜 연태 꼬량주만 그렇게 많아? 아 옛날에 그 싸게 공급해 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수교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랑 그때부터 그 중국이 이게 지리적으로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한국의 중소기업 뭐 공장 투자 그 요 산동성 옌타이 칭다오 이쪽을 한국 기업이랑 좀 협력하는 그런 중심지로 한동안 많이 육성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한을 안 거쳐 가기는 그 중에 제일 가까워. 네, 지리적으로 아주 그래서 그 산동성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세요. 저 자전거 타고 가면은 이제 일주일 아마 연결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은 내가 10시, 11시간, 12시간 그러면 해저 터미널을 깔아야 돼요. 12시간 좀 멀구나 생각보다 한 15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핑크색 여기가 산동성에서 지금 건설 마무리 단계인 해상에서 위성 로켓 발사하는 그러면 요게 만약 2월 5일부터 테스트 점검 완료되고 이제 사용 가능하면 국유 기업의 우주항공 업체든 또는 뭐 랜드 스페이스 이런 민간 기업이든 다 여기에서 발사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는 지금 네. 진짜
진짜 수많은 업체들이요. 작년에는 페미니스트 업체들이 3개나 상장을 했고. 네, 이제 그쵸? 상반기 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지 않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규모가 적지 않을 텐데. 네. 진짜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전부 세상에 있는 유동성이 다 주식으로 빨려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네. 근데 어쨌든 성공했어요. 3조가 거래 대금이 3조가 네. 넘었다는 거는 한 3배 늘었다는 거니까 거래 대금이. 이번 주 월화수목금 일별로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3조 위안 안 됐는데 네. 오늘은 3.11조 위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이야. 주주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물타기가 많이 되니까 주주한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나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은 여기서 한번 땡기면 한 5년 정도는 그냥 계속 그 돈 가지고 계속 뭐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 시황 9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초기에 그 전에 그 동향을 좀 요약해 드리는 시간 그 연초부터 증감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네. 지시나 방향성 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쪽이 계속 침체되고 그게 돈이 이미 부동산은 이미 투자 속성이 아니라 거주 속성.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돈이 이미 데이터로 증명 특히 7, 8, 9월에 반도체 AI 테크주가 3개월 동안 급등할 때 많은 반도체주에 부동산에 머물러 있던 그런 자금이 중국 증시로 많이 이전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예전에 중국 시황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 8, 9월 그쯤에 중국의 일반 국민들의 저축 예금은 네. 뭐 얼마 늘었다. 네. 주식 자금은 얼마 늘었다. 또 부동산 자금 얼마 줄었다. 그게 데이터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특히 1월에는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 관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7, 8, 9월 딱 3개월 동안 테크주 위주로 올렸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많은 뭐 저축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의 그 뭐지? 자금들을 네, 그 머물러 있는 유효 자금들. 네, 그 자산 확대가 안 된 그 자금들이 이미 상당 부분 주식으로 이동했어요. 그렇구나. 네. 한국도 사실 한국이 이게 지금 생산적 금융인 거거든. 네. 우리도 이제 생산적 금융을 하려면 결국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여전히 대출 안 해주는 거잖아. 대출 안 해준 지가 지금 4년째잖아. 맞죠? 중국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거든. 세 가지 레드라인이 2021년부터인데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좀 너무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완화이지 진작 자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화도 조금만한 거지 다 풀어준 건 아니잖아요. 다 풀어주면 또 그 악순환.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올해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도 중시원에 말씀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산업의 방향성이 이미 조금 그거를 이해하시면. 네. 그리고 어제 새로운 또 상업 우주랑 관련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 유명한 남자 배우 황징유라는 잘생겼네. 그 젊음이 좋네.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제가 좀 좋아하는 배우예요. 아니 얼굴 보자마자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네. 아니,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야, 오른쪽이 그 황진유라는 남자 배우고 좌측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서 우주 여행자. 네네. 이제 우주 여행자가 인터스텔라네 저거. 네. 2028년부터 실제로 우주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인터스텔라 이 회사는 2023년 1월에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유인 우주선, 우주 관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근데 드디어 어제 나온 거는 한 20몇 명의 그 신청자가 이미 근데 어떤 신청자는 나는 나의 소속 이름 공개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한 20여 명이 이제 2028년에 처음으로 지구에서 한 400km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갈 수 없고 조금씩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좌측에 있는 게 이 회사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면 2028년 몇 월까지는 안 돼. 한 2028년쯤에 이제 우주 여행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 오른쪽에 배우는 뭐냐고요.
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근데 옷은 2028년 이제 400km 떨어진 곳에 우주 관광을 가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20몇 명이 신청했어요. 했는데 그 이 중에 남자 한 명이야? 배우가 그 중에 한 한 명이에요. 명이야. 근데 이 남자 그렇구나. 배우가 워낙 이미지가 좋고 지금까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뭐 러브 스토리, 로맨틱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국에서 정의롭고 경찰 역할, 군인 역할 아주 정의로운 그런 이미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이 저 남자 사람은 배우 연령대에서 이 배우는 몸이나 뭐 액션 그런 게 아주 좀 좋으니까. 좀, 근데 네, 그래서 그런가 같은 옷을 입혀놨는데 너무 차이 납니다. 맨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많이 다른데. 네, 그래서 이거 20여 명 중에 나 개인정보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빼면 한 10명 정도는 공개되는데요. 아까 남자 배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로봇 업체 중에 엔진 AI라고 있어요. 네. 엔진 AI 중에 임원도 있고 또 여성 중국의 시인, 여성 시인도 신청했고요. 또 중국의 스포츠웨어 창업자도 있고 또 부동산, 에너지, 뭐 문화 미디어 그룹의 회장도 있고 네. 또 금융사 회장도 한 명 들어 있고요. 또 그 우주항공 상업우주 이런 창업해서 그 스타트업 회장도 있고 또 중국 공정원의 원사도 있고 또 그 중국의 3대 휴머노드 로봇 회사 중에 에지봇이 있잖아요. 에지봇의 임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직장인 뭐 상업자는 아닌데 우주항공 유튜버처럼 이런 블로거나 이런 우주항공 애호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28년쯤 이제 우주 관광을 출발합니다. 근데 요 티켓 가격이 한 명당 300만 yuan, 원화로 하면 6.3억 원. 그래도 미국보단 싸네. 미국 한 네. 20억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요 20 몇 명은 신청했잖아요. 10% 선불. 네. 아니 그러면 이 친구는 돈을 냈을까 공짜로 가는 걸까? 아니요, 선전 비용. 다 개인 다 공짜로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공짜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만약 만약 이 회사랑 뭐 홍보 모델 그런 계약을 그러니까, 한 걸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 황씨네 황씨. 지금까지 나온 텍스트로 봐서는 젠스하고 같은 집안인가? 황씨도. 황 씨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안 부러운데 요거는 좀 부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8년이고 한 400km 정도. 2028년 죄송해요. 100km 정도. 그리고 32년에 가면 400km. 38년에 38만 킬로미터. 그럼 2038년이 이제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2028년 지금 신청한 20 몇 명이 이제 이 우주 관광선을 타고서 100km로 떨어진 거에 갑니다. 100km 떨어지는데 6억은 비싸다. 좀 비싸. 근데 뭐 희서 근데 여기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겠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옛날에는 우주 관광은 그냥 영화이면 근데 이게 진짜 점점 현실로 돼가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 오늘까지 여기 시황이고요. 끝으로 다음 주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핀란드 총리 방중, 그리고 1월 말에 영국 총리 방중, 2월 말에 독일 총리 방중, 그리고 3월 첫 주는 이제 전인대.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